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고동환이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보고서의 제목은 AI 경제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본 보고서는 보고서에 대한 발표는 먼저 배경하고 연구 개요를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실태 조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선행 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AI 노동 시장 현황은 어떤지, 어떤 분이 부족하고 국제적으로는 어떤 수준에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이제 AI 도입이 가장 이제 활발히 되어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주요 산업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던 그런 결과, AI 기술이 얼마나 도입이 되어 있고 향후에 어떤 인력들이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AI 경제가 활성화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고용 창출 효과 혹은 대체되는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정량적인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시나리오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 2025년까지는 얼마만큼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정책 제안을 통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AI는 사실 최근의 일은 아니죠. AI가 나온 지는 뭐 50년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AI가 최근에 주목받게 된 이유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ICT 기술, 그러니까 IoT나 뭐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기술이 발달해서 데이터 축적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한 산업과 그 다음에 뭐 의사결정 기업 수준이든 산업 수준이든 매크로 수준이든 다양한 단계 수준에서 변화를 촉진하고 있고,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영역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기업 수준에서는 생산 과정의 어떤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 수준에서는 새로운 시장도 창출되고 하면서 AI가 AI 공급 기업이란 혹은 AI 산업에 특화된 특정하게 볼 것이 아니라 GPT로서 전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술로 AI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 세계의 주요국들은 이제 글로벌의 AI에 대한 주도권을 선점하고 AI로 자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시도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예산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9년에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IT 강국을 넘어서 AI 강국으로 가자, 이런 아젠다로 혁신을 위해서 3대 분야를 선정하고 9개 전략 100대 실행 과제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서 본 연구는 이런 배경 속에서 그러면 AI가 도입이 확산이 돼서 AI 경제가 활성화됐을 때 고용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가 이제 저희의 연구 주제고요. 사실 AI 도입은 다른 자동화 기술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양면적입니다. 어떤 쪽으로는 자동화가 일자리를 대체할 거라는 그런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고요. 한편으로는 다른 여태까지의 어떤 자동화 기술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서비스를 창출하고 하면서 새로운 노동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 그렇게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다 직관적으로 저희가 효과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는 먼저 한국의 AI 노동시장 현황을 실태 조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인력 수요가 현재 있는지 아니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주요 산업의 AI 기술 도입 현황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한 결론을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행 연구입니다. 선행 연구는 사실은 AI 도입에 대한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기술 도입 초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이나 연구보다는 직관적인 어떤 컨설팅 회사나 이런 펌 레벨에서 분석한 결과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한 이런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 크게 네 가지 채널을 보았습니다. 대체 효과, 생산성 효과, 그 다음에 고차원적 업무로의 전환 효과, 그 다음에 AI 지원 일자리로의 전환 효과. 대체 효과는 모두가 아시겠지만 자동화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일자리 업무들이 사라지는 그런 효과고요.
생산성은 AI 도입이 되면서 생산성 제고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존에 그 고용이 돼 있는 노동자에 한해서는 임금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거시 레벨에서도 GDP 수준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게 됨으로써 기존에 있던 노동력들이 고차원적 업무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임금을 올리는 어떤 이런 효과도 있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채널들을 네 가지 채널을 구성해서 효과를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학술적인 논문에 이론적으로 모형을 수립해서 분석하거나 데이터를 가지고 실증 분석을 한 결과에 따르면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인지 부정적인 효과가 클 것인지는 죄송합니다. 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이제 기존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컨클루시브하다, 그러니까 긍정적이지 부정적일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론 모형에 기반한 분석에 따르면은 구조적인 파라미터가 바뀌면 또 결과가 바뀌어 버리고 그 채널을 그 AI가 고용 시장에 미치는 그 채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또 상이한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결론이 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더라도 분석의 수준이나 활용 데이터에 따라서 또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 수준의 데이터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이 도입하면서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라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산업이나 거시 단위로 이제 분석의 수준을 높이다 보면은 축소되는 산업도 있고 크게 되는 산업도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상쇄가 돼가지고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제 주로 선행 연구의 결과입니다. 대표적으로 AI나 이런 자동화의 그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이제 MIT 데이비드 어터 교수님 2003년 페이퍼인데 AI 도입이 이제 일자리나 직업을 바로 대체하기보다는 직무 단위에서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스킬 바이어스 테크놀로지컬 체인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때부터는 이제 태스크 바이어스 테크놀로지컬 체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서 모든 자동화 기술이 이제는 직무 단위에서 이렇게 분석하게 되는 어떤 그 계기가 됐던 페이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센 2019년 페이퍼도 보면은 기술 변화 속도에 따라서 AI가 영향을 미치는 그 수준이 달라지겠지만 완전한 노동 대체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다만 AI가 어떤 플랫폼으로서 노동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기존의 ICT나 뭐 전기 같은 기술과는 다르게 노동 대체 효과가 훨씬 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표된 레인 앤 세인 마틴 페이퍼는 문헌 연구 페이퍼인데요. 서베이 페이퍼인데 최근 10년간 자동화나 AI의 도입에 의해서 고용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문헌들을 다 종합해서 분석한 페이퍼인데 AI 발전 양상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지만 부정적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그런 페이퍼들은 이제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우리나라의 AI 경제 활성화가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특화된 데이터와 모형을 가지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선행 연구를 통해서 얻어낸 결론이고요. 우리나라의 AI 노동 시장은 현재 보면은 2019년에 이승환 박사님이 발표하신 보고서에 따르면 그 보고서에서는 이제 AI 관련 연구수, 그다음에 편당 인용수, 그다음에 필드 웨이티드 사이테이션 임팩트 같은 지표들을 비교를 했는데 비교 대상이 25개국 중 우리나라는 19위로 하위권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1위인 미국에 비교해서는 76%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태조사는 이제 인공지능 공급 기업 933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인공지능 인력 부족률이 지금 9.8%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대한 인력 수요는 계속해서 이제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실태조사나 기존 문헌에 대한 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이고요. 다음은 이제 주요 산업 기술 인력의 수요를 전문가분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인공지능 산업 실태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은 금융 부분, 의료 부분, 정보통신업 부분, 그리고 제조업 부분에서 AI 도입이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는 가장 높게 이제 AI 도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4개 부분에 대해서 각 전문가 4분을 모셨는데요.
주로 이제 AI 그 기술의 수요 기업을 2명 이상 포함을 했고 이 전문가분들은 대부분 AI 개발이라든가 AI 정책이나 AI 전략에 대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AI 도입해서 활용할 때는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 적용하는 사업 분야는 어떤 분야인지 어느 수준에서 AI가 도입되고 있는지 현재까지 도입된 AI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지 그리고 직무나 직무 수준별에서 AI 인력을 더 고용할 계획들은 어떤 건지 향후 AI 도입이나 기술 고도화로 인해서 일자리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여쭤보고 논의를 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AI가 기존에 있던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해서 도입이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 52시간이라든가 의료 산업의 전공이 80시간 근무를 제한하고 하니까 인력의 공백이 생기는데 이 공백을 다른 인력으로 충원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술로 대체하고자 하는 그 산업 전문가분들의 그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중소 제조업에는 현재 기술 인력들이 퇴직하고 나면은 이제 새로운 이제 신규 인력들이 들어와서 요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신규 인력들이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과거에 숙련 노동자들이 수행했던 부분들을 AI를 도입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수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일자리를 대체할 거냐, 직무를 대체할 거냐라고 이제 여쭤봤을 때 산업별로 좀 차이는 있긴 있지만 단순 반복하는 그런 직무에 대한 대체 가능성, 아까 그 선행연구 페이퍼에 대해서 보듯이 현장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특정 직무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AI 자체 솔루션을 개발하는 개발 인력보다는 이거를 활용하고자 하는 활용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훨씬 클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서는 경영진은 AI 도입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지만 실무 단위에서 AI 그 활용하는 그거를 배우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매우 적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AI 도입이 확산되고 AI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실무 수준의 재교육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기존 인력과 AI 인력 간의 협업이 일어나기 위해서도 AI를 활용하지 않는 인력조차도 AI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래야 이제 시너지가 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해서 역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도 실무 수준의 재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요 산업별로 보면은 금융업에서는 이제 대기업에서는 자체 개발을 하고 외주 생산도 하고 하는데 소기업에서는 SI 기업에 매우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보통신업에서는 이제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의 구분이 이제 불명확한데 여기서는 개발자들이 직접 AI 솔루션을 만들고 프로젝트에 활용하고 있는 이런 현황을 보이고 있고요. 의료원은 상급 병원에서 AI 조직을 조금 만들어서 이제 연구실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의원급은 그냥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준에 지금 그치고 있고 제조업은 이제 굉장히 도입이 많이 되고 활용도 많이 되는데 R&D에서는 이제 AI 관련된 R&D는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양산 과정에서 AI가 직접 이제 현장에서 활용되는 것은 현재까지는 좀 유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정량 분석을 했는데 여기서는 AI가 고용 시장에 미치는 이제 영향 그 채널을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AI를 정의를 해야 되고 하는 거에서 저희가 가정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기존의 문헌들을 보면은 어쨌든 AI라는 것도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하는 그 목적 자체가 레이버 세이빙적인 역할이 많이 있어. 그게 이제 인센티브가 돼서 기술이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노동을 대체하는 거는 이제 필연적이다. 그런데 과거를 보면은 다양한 반대 효과들이 있어 왔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산업 구조가 이런 기술 도입으로 인해서 변화한다. AI 공급 산업이 확대되거나 AI 도입으로 인해서 확장되는 산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산업에서의 노동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대체되는 인력을 좀 상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채널이 있고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기존에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을 하게 되고 그럼 생산 비용이 감소하니까 물가가 하락하고
물가가 하락하면은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고 소비를 늘리니까 GDP가 커지고 고용이 늘어나는 이런 채널도 있습니다. 그 신규 시장에 생기는 거죠. 기존에 없던 재화나 서비스가 이제 등장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이런 효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량적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그 시장의 가격의 경직성, 그다음에 노동과 자본의 어떤 대체 탄력도, 그다음에 산업 구조, 다양한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실증적인 문제다. 그래서 우리나라 과거 다른 나라 사례를 그대로 우리나라에도 적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모형에 맞는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AI는 어디까지를 AI로 보고 이거를 어떻게 모형에 반영할 건지가 저희가 처음 이제 당면한 문제였는데요. 어떤 분들은 내비게이션도 AI다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딥러닝을 써야지 AI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AI는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고용 창출 효과, 고용 영향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저희는 AI를 이제 매크로 레벨에서 분석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뭐 증기기관이나 전기력, ICT와 같은 이런 자동화를 야기하는 기술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AI가 ICT나 전기력이나 다를 수 있는 점은 이 확산 속도나 범위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하고 이제 모형을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주로 활용한 페이퍼는 이제 아세모글루 2019년에 JEP에 퍼블리시된 페이퍼를 활용을 했는데요. 이 페이퍼에서는 1980년부터 2018년까지 노동수 웨이지 비를 네 가지 팩터로 이제 분해를 했습니다. 하나는 생산성 증대 효과, 하나는 산업 구조의 변화 효과, 하나는 직무 변화 효과, 그리고 대체 효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생산 함수를 이렇게 가정했는데 감마 펑션이 앞에 보시겠지만 감마 펑션이 자동화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접적으로 AI 기술 도입이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총 요소 생산성과 이 그 자본과 노동에 대한 이제 배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나머지 채널은 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키스디 생산성 계정을 활용했습니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저희 기관에서 생산하는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는 한국은행이나 고용노동부 통계청 여러 가지 자원 리소스를 다 합쳐가지고 이제 구축해 놓은 것이고요. 우리나라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해한 결과 보면은 전체 웨이지 빌에서 생산성 효과가 매우 압도적으로 크다. 그리고 자동화로 인해서 직무를 변화한다거나 산업 구조가 변하거나 하는 부분은 매우 이제 작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 수요가 2000년 대비 2015년까지는 소폭 증가를 했는데 이 태스크인 컨텐츠 부분이 AI가 도입을 됨으로 인해서 직무가 변화하는 상황으로 이제 야기되는 건데 리인스테이트먼트는 새로운 인력이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 디스플레이스먼트는 해체가 되는 건데 그 넷 이펙트가 직무 변화로 인한 이제 총 효과가 나는데 거의 없고요. 매 2000년 이후에 0.7% 정도 수준하는 회복이 되고 소멸은 0.64% 정도 증가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AI 도입이 많이 도입이 된 제조업이나 정보통신업이나 금융업이나 의료 부분에서는 직무 대체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기술 도입 초기에는 좀 미미할지 모르지만 AI 도입이 활성화되면은 대체가 많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고요. 핵심은 직무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앞으로 2025년까지 저희가 전망을 한다고 했을 때요. 그 생산성 증대나 산업구조 변화 대체 효과는 아까 앞에서 그래프에서 보셨다시피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존 추세를 그냥 이용을 했고요. 직무 변화는 AI 도입률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직무 변화와 AI 도입률 간의 관계를 분석을 하고 시나리오를 설정했습니다. 시나리오는 1시나리오에서는 2019년부터 25년까지 그동안의 추세를 따르는 AI 도입률이 그래서 2025년에 약 25.21%까지 AI 도입률이 확산되는 것으로 가정을 했고 시나리오 2에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이제 정책을 펴가지고 2025년까지 42%로 증가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직무 변화하고 AI 도입률 간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정보화 통계조사에서 2016년부터 있는 산업별 AI 도입률을 가지고 저희가 분해한 그 태스킹 컨텐츠 부분 체인 그 직무 변화에 의한 노동 수요 변화를
회귀 분석을 통해 가지고 베타 값들을 추정을 하고요. 그거를 AI 도입률이 이제 저희 시나리오에 따라서 바뀌었을 때 요 그 총 이제 직무 변화의 수준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어, 어, 전망을 해보았는데요. 보시는 결과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AI 도입률에 따라서 향후 그 직무 변화에 의한 노동 수요 증가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했을 때 기술이 빠르게 도입이 됨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긴 하지만 점점 성숙화되면서 이 고용 창출 효과가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전망을 했고요. 보시면은 전체 이제 시나리오를 봤을 때 2025년까지 약 2000년 대비해서 85.23% 정도 노동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서 보자면은 현재 그 기업들은 인공지능이 도입이 돼서 경제에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 인력이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경영상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AI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저희가 세 가지 정도 제언을 했는데 하나는 민간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장기적으로 협의를 통해 현장의 수요들을 주기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과 현재 AI 그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AI 관련된 통계를 정비하고 신설하거나 현실적인 국가 자격 체계를 도입을 해서 AI 인력 양성에도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 수준에서 AI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그 여건이 어려운 부분은 AI 도입이 긍정적인 효과를 야기할 것을 알지만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도입에 대한 저항이 매우 큽니다. 정부는 이런 기업이나 산업을 중심으로 정책을 펴서 전방위적으로 AI 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고용시장의 긍정적인 역할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관심을 갖는 것이 AI 경제가 활성화되면 노동 수요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요. 발표자의 그 주장에 따르면은 노동 수요가 이제 증대될 것으로, 다만 이제 증가 속도는 점차 둔화되겠지만 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토론은 이해춘 성균관대학교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토론자 코멘트에 대한 그 발표자의 답변을 들을 시간이 약간 필요할 것 같아서 한 8분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나오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 이해춘입니다. 뭐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연구 주제가 AI 경제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대개 연구를 보면은 뭐 이 배경이 세계적으로 ICT 기술 발전으로 AI가 산업이나 사회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제 AI 도입에 고용 효과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주제적인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 방법으로 보면은 이제 AI와 관련된 노동시장 현황도 하시고, 그다음에 주요 산업의 이제 AI 도입 현황하고 인력 구조 변화, 그다음에 시나리오 설정을 통해서 이제 노동 수요를 분석하는데 역사적 시뮬레이션과 회귀 분석을 동시에 했고, 그다음에 정책 지원을 도출했다. 고용량 방법론에 어떤 충실하게 좋은 연구를 진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기집니까? 그래서 뭐 결과를 저희가 이제 보면은 뭐 실제로 사내 FGI에서 계량적 추정 통해 가지고 고용 효과를 파악한 뭐 연구로서는 뭐 국내에서 가장 디테일하게 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제 AI 경제가 노동 수요가 증가되면은 이제 대체 과정을 파악을 해서 그다음에 단기적인 노동 수요 증가 가능성이라든지 장기적으로 노동 대체 가능성을 제시를 했다. 그래서 이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이까지가 이제 이 연구를 했던 대개의 어떤 그 경향 대개 이제 전체적인 의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저희가 생각하면 이야기했듯이 저자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AI를 이제 자동화 기술로 일단 간주하고 있는데 많은 선행 연구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경제를 어떤 의미에서 이제 통계 수치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대리 변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그 변수들을 가지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이제 한계는 조금 갖고 있습니다만은 따라서 이제 AI로 인한 기술 진보가 고용에 미친 영향을 우리가 이제 동태적으로 파악한 이런 연구들이 이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 동태적 고용 효과라든지 거시적 고용 효과로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보고 계시는 그 19페이지의 발표 자료에서 보면은 한 2017년부터 2025년까지의 초기에는 그 이제 그 고용률이 증가하다가 후기에는 이제 떨어지는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역제이 커브가 우리가 이제 정책을 전개를 할 때 역제이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제 시프트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더 많이 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저희 연구에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 같은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직무 변화에 따른 초기 노동 수요 증가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면은 장기적 동태적으로 노동 수요의 점진적 증가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가 이제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따진다면은 뭐 산업적 측면에서 뭐 AI에 의한 기술 혁신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그다음에 AI 기반 신서비스 창출을 위한 산업 기반을 조성한다든지 뭐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AI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AI 도입으로 인해서 대체되는 인력에 대한 어떤 직업 훈련이나 이전직 같은 이런 고용 정책이라는 것들이 뭐 매크로적으로 이렇게 동시에 수반돼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